10월 말에 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는 다시 기준금리를 낮췄어요. 근데 이 기준금리를 낮출 때 주요한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 경기를 보게 되면요. 민간 기업들이 점점점 이제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용이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은 세금으로서 단기 알바, 어르신들, 청소년들의 음식업 또는 동사무소에 등록을 한 다음에 월 6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단기 알바, 3개월마다 종료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 타는 이러한 단기 알바, 세금으로서 고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미국은 민간 기업의 성과가 증가되게 되면서 민간 기업에 의한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2019년 8월 미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한 다음에 미달러 유동성이 유실되는 그러한 현상을 막아놓고 기준금리를 단기 유동성, 장기 유동성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201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호경기 사이클 중에 가장 꽃이 피어나는 시기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료를 좀 보게 되면요. 미국의 기준금리고 이제 미국의 도메스틱 크레딧 전년 대비 증감률이라는 지표예요. 얘는 좀 이제 말이 길고 어려워요. 얘는 이제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통화금융기관을 통해서 미국의 민간 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이에요. 즉 얘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민간 기업에게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있군,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기간은 2010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예요. 미국은 이 기간에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춰놓은 상태에서 민간 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을 정책적으로 크게 상한 수준까지 늘려주게 됐어요. 이러한 기간, 이제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를 재건하게 되는 그런 초석이 되고, 이러한 기간 증가된 유동성으로 현재 주요한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설비 투자가 원활히 진행이 됐고 그 성과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2018년 말 이후에 다시 미국이 기준금리를 똑같이 연달아서 내리면서 민간 기업에게 공급하는 유동성을 정책적으로 늘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를 하게 돼요. 2010년에서 2016년 기간은요, 미달러 유동성이 유실되는 보유자산 매각이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2019년 8월서부터는요, 이 증가되는 8월서부터는 이와 같은 미달러 유동성이 유실되는 이 형상을 미연준이 종료를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2010년에서 16년 늘어난 이와 같은 민간 기업에 공급되는 유동성 수준을 넘어서까지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돌려서 말하게 되면 좀 더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10년도서부터 16년도까지 기준금리를 충분히 낮추고 민간 기업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정책적으로 미국이 늘렸을 때 미국의 민간 기업들의 세후, 세금을 낸 다음에 기업 이익을 보면 이 정도 이제 증가가 됐어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018년 말서부터 똑같이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내리고 단기 유동성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유실되는 현상까지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시기에 늘어난 미국 민간 기업의 세후 기업 이익의 증가분보다 훨씬 더 가파른 민간 기업 세후 이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10년 내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호경기 사이클 속에서 가장 꽂힌 제2차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게 되는 실적 장세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시절을 지금 진입하고 있는 중, 이미 진입을 했고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 30여 개 국가도 이와 같은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절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연준의 정책에 동조돼서 똑같이 이제 유동성을 늘리고 있고, 삼바이 국가 브라질도 이번에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브라질은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브라질 이 경제 사례는요, 대한민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2011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포퓰리즘 정책을 진행했었던 전 호세프 대통령이 재임하던 그 시절을 보게 되면, 브라질은
브라질은 부동산 가격이 과열이야. 잡아야 돼. 이 노동자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와서 몸을 디이는 곳인데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지. 불로소득을 가져가면 안 되지. 해서 우리나라와 똑같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을 했고,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출발은 건축 승인 건수, 허가 건수를 줄여버려요. 허가를 줄이더라도 수요가 증가돼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되게 되면 두 번째로 이제 유동성 자체를 줄여버리게 돼요. 왜 유동성을 줄이냐면 인간이 자본주의 속에서 제일 많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매일마다 밟고 다니는 땅에 관련된 부동산 경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 땅 위에다 뭔가를 만드는 설비 투자 경기가 돼요. 그래서 유동성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고는 높이게 되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경기 부문이 부동산 경기가 되게 돼요. 이와 같이 포퓰리즘 정책을 진행하던 이 브라질의 이 시절, 시중 유동성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브라질의 부동산 가격은 둔화를 넘어서 침체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기간을 보게 되면 정책적으로 민간 기업에게 공급하는 유동성 자체도 급속도로 줄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호세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을, 법적인 그 기간을 완료를 하지 못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을 하는 호세프 대통령 시절 부통령이었었던 분이 이제 정권을 물려받게 되고, 2019년도서부터 다시 이제 시장 친화 정책, 더욱더 적극적인 시장 친화 정책을 진행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또 교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포퓰리즘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왜냐하면 나눔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이 브라질의 사례를 보게 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게 되면 틀린 말이 되게 돼요. 아르헨티나도 2007년 12월서부터 2015년 11월까지 페론주의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포퓰리즘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했지만 아르헨티나 GDP는 폭발적으로 증가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절을 보게 되면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정책적으로 민간 기업에 공급되는 유동성을 상한 수준까지 높여주게 되면서 이러한 기간 아르헨티나의 GDP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다만 이제 임기 말년에 이 상한 수준을 넘기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유동성을 잠깐 줄이게 되면서 GDP가 침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민간 기업에게 공급하는 유동성을 정책적으로 늘리는 이 상한 수준까지 늘리는 과정은 큰 정치적 대립과 정책적 고민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한 수준을 넘기느냐 마느냐의 이 시점에 오게 되면 굉장한 이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게 되고 정책적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한 수준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고, 아르헨티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 포퓰리즘 정책이 진행된다고 해서 다 경기가 둔화되는 게 아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먼저 경제의 성장을 일구는 주체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성과가 더 많아지게 되고 더 증가된 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포퓰리즘 정책을 진행을 하더라도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를 하면서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 그들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 이와 같이 브라질의 경제 위기가 발생됐던 그 시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브라질은 다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지금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부통령으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를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브라질의 중앙은행장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재임 시절 임명했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제 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책인 페론주의로 회귀하게 돼요. 그래서 주요한 이제 투자
외국인 투자자분들은 이와 같은 이제 패권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경계를 하게 되면서 아르헨티나 페소화 약세 현상이 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아르헨티나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가 급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진행했었던 아르헨티나의 이와 같은 기간에 경제가 오히려 이제 폭망했어요.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다시 이제 정권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면 과거와 같이 친민간 기업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포퓰리즘 정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르헨티나의 부가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진행하던 기간 민간 기업들에게 공급되는 유동성을 줄이게 되고 민간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 계속해서 이제 둔화를 넘어 침체를 거듭함에 따라 이와 같이 다시 정책적 큰 고민 없이 유동성을 늘려줄 수 있는 버퍼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이 민간 기업에 공급되는 유동성의 상한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큰 정책적 대립 없이 아르헨티나 경제는 순항할 수 있는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 속에서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각기 다른 부의 증시 결과를 확인해 봤고,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궁금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